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건 제가 뭐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는 뭐 수익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뭐 제에게 크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없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연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좀 불안한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완전 뇌피셜 거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미술 작가가 왜 쓸데없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설마 그럴까? 지금 21세기에 그리고 이게 러시아한테 이득이 될 것도 없고, 당연히 러시아가 지금 뭐 미국이랑 싸웠을 때, 전면전을 했었을 때 뭐 이길 가능성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원래 옛날에 핵 보유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핵을 포기를 하면서, 그 대신 핵을 포기를 하는 대신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면은 뭐 영국이나 미국, 서방 세계에서 무조건 도와주겠다라는 협약을 했거든요. 그것도 다 아는데도 러시아가 찔러봤죠. 찔러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유럽권에서도 딱히 도와주러 오지 않고, 미국에서도 딱히 도와주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간을 보다가 이거 내가 쳐들어가도 괜찮겠는데 해서 지금 키예프까지, 수도까지 쳐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의 점령이 되건 안 되건 그 자체에 대한 예측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오느냐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그 달러 중심의 세계 기축통화 중심에서 러시아가 이번에 중국하고 연합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통화들을 위안화로 많이 바꿨고, 여러분들 뭐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 침공의 가장 큰 뭐 동맹이라고 해야 될지, 그 친구 같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둘 다 원래 친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러시아하고 중국은 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냉전 시대 때 미국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지원을 해준 거는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의도적으로 키워가지고 러시아, 소련을 붕괴시킨 게 있죠. 아무튼 어떠한 나라도 지금 이 전쟁에 참전을 하진 않지만, 참전을 하면 참전을 하는 대로 문제기는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쳐들어가면은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중국도 러시아를 지지하겠다라고 한 마당에 우크라이나에 서방 세력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도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러시아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득이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가장 불안한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뭐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그 이면에 넘어섰을 때 가장 불안한 나라 중에 하나가 전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도 보면은 걔네들이 한복을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의 문화도 우리 문화의 일부다라고 하고 동북공정을 하면서 한국의 역사, 뭐 고구려, 발해 이런 역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땐 쟤네 왜 저러지? 뭐, 왜 이렇게 저는 쓸데없는 짓을 왜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북한을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한 정당화하는 그러한 밑받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는 쳐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자기네들이
뭐야, 여기 있는 조선족도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같은 동포들이잖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여기는 우리 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국이랑 북한이랑 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중국이 항상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항상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실제로 뭐 제 생각엔 미국에 그 뭐냐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까지 뭐 뉴욕 이런 데를 타격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럴 생각도 있고 하겠지만, 말로는 뭐 우리나라 남한을 쳐부신다, 아니면은 뭐 미국을 쳐부신다라고 하지만, 저는 얘네들, 특히 김정은이 자기 목숨이 살아있기 위해서 진짜 그 안간힘을 쓰면서 핵 개발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핵을 포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면 당연히 상대가 안 되잖아요, 러시아랑. 근데 핵이라는 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단 말이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내가 핵이라는 무기가 없으면은 중국에 먹혀버렸을 때 아무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미국이라는 국가가, 미국 국민들 자체도, 우리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운 미국 국민들이 거기서 피 흘리고 하는 것에 좀 지쳤다. 예?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여러 가지 전쟁을 했었지만 우리가 소득도 없었고, 우리가 왜 다른 나라들을 우리 돈 들여가지고 지켜줘야 되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뭔가 국가들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쳐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쳐들어가는데도 별거 없네. 우크라이나를 사실은 점령을 하거나, 지금 봤을 때는 크림반도는 예전에 넘어갔지만 절반 정도는 어떻게든 내가 봤을 때 키예프 전체까지 함락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러시아가 가져갈 확률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러시아의 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사실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력을 비교해 보더라도 중국이 훨씬 더 크고, 그런데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를 통해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조금 보이는 거죠. 러시아가 이렇게 쳐들어갔는데 별거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핵폭탄을 터뜨리거나 뭐 상륙작전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죠. 무기만 보내준다고 하는데, 사실 무기만 보내줘가지고 잘 안 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짧게 얘기하자면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자기들이 주둔하지 않고 남베트남 쪽에다가,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정부 쪽에다가 무기를 주고 갔는데 생각을 못한 거죠. 베트남은 가난한 국가인데 미국이 준 무기들을 유지를 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도 없고 총알도 없고 아무리 비싼 장비들을 주고 가봐야 돈이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정부에 다 먹히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를 지원해 준다. 물론 뭐 덜렁 무기만 주진 않겠고 탄약도 주고 기름도 다 지원해 주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걸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력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미국, 영국군들이 여기를 가서 직접 가서 도와주는 거에는 뭐 발끝에도 못 미치겠죠. 근데 암튼 여러 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정도 여길 들어왔었을 때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은 세계 3차 대전의 위험성, 이게 사실은 제일 크고요. 그런 생각에 이 사람들 생각에 그래 뭐 우크라이나 정도까지는 넘겨줘도 괜찮을지 몰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는 중국의 본격적인, 일단은 위구르 문제 자체도 쉽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소설이지만 북한을 본격적으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동계 베이징 올림픽 때 한복을 등장시킨
그 장면을 봤었을 때 제일 긴장한 사람은 김정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만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 거를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북한의 핵이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한 게 아니라 중국에게 먹히지 않기 위한 안간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굉장히 굶주리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도망가도 일단 중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김정은의 독재를 쳐부수고 저 가난하고 배고른 북한을 우리가 해방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 우리 땅인데? 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시 우리나라 땅에 중국하고 미국도 들어오고 초토화가 돼버리는데 다시 한번 6.25 전쟁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때 다시 북한을 수복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통일의 염원이 크지 않고 지금의 세대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같은 국가라는 정체성이 없는데 중국이 북한을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거를 막을 재간이 있을까? 그리고 중국에서 여기를 우리 자치구 하나로 하고 어느 정도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경제를 살려놓겠다. 뭐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평화롭게. 그러니까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 자기네들이 평화를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 옛날에 임진왜란 쳐들어오거나 우리를 합병했을 때도 그 이유를 보면은 명분이 엄청나요. 일본도 뭐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절대 타격할 생각이 없고 싸울 생각도 없다. 길만 비켜줘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들어간다. 거기 있는 나치들을 몰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는 다 알잖아요. 아무튼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우리가 경제만 살려놓고 거기에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뭐 나중에 그쪽에서 원하면은 대한민국에 반환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지금 북한에 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을 더 이상 눈여겨볼 수 없어서 공산주의 같은 뭐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렇다 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면은 북한의 핵도 우리가 해체를 시켜놓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세계 3차 대전 급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투력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물론 여기다 뭐 제가 지금 일본 얘기랑 막 그런 얘기까지 들어간다. 대만 얘기까지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긴장하지만 대만도 긴장하고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만 단독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전면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중국이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러시아, 중국 대 미국과 서방, 우리나라 이런 식의 구도가 펼쳐지면은 진짜 공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사리 못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그냥 우크라이나 하나 요 정도까지만 먹을 게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중국이 그거를 지지한 이유의 가장 큰 게 그래 러시아도 했으니까 우리도 좀만 먹을게 라고 하면서 했었을 때 저는 대만, 북한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랑 무관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뇌피셜의 제 그냥 소설입니다. 이게 국제관계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이런 연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이번에 중국이 왜 여기서 러시아를 지지를 하고 있냐 혼자서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속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더 이상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뭐 러시아가 자기네들의 그냥 이점만 가져가고 예.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민간인들을 폭격을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군사 시설만 타격한다고 해놓고서
키예프 같은 데나 민간인들,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들이 죽은 걸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냥 혼자서 한 생각이었습니다.